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용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반도체 소자는 이제 반도체 이제 게이트 논리 소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플립플롭 같은 이런 소자들은 이제 TTL 시리즈하고 CMOS 타입하고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것들은 또 이제 이 CMOS나 TTL 모델 중에서도 이제 D 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SMD 타입하고 타입 자체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딥하고 그 다음에 이제 SMD 타입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직접 이제 그 기판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납땜하는 거고, SMD는 이제 바닥에다가 직접 납땜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TI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이제 SN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SN74 시리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시리즈명을 앞에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요 LS나 뭐 H 뭐 이런 LS 뭐 H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거는 IC의 이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L 그 다음에 이제 LS, H, S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 IC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번호, 파트 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패키지 타입, 아까 했던 D 타입이나 SMD 타입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SMD 타입에서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D 타입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회사마다 자기들이 보유한 그런 시리얼 넘버처럼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핀수는 IC 핀수는 이제 16핀, 제일 기본이 16핀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나온다면 1번, 2번, 3번, 4번 이제 다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다리 번호가 붙게 되는데, 다리가 총 몇 개냐? 그래서 16개, 20개, 24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인덱스 커너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마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왼쪽으로 향했을 때 밑에 여기서부터 이제 1번이 되겠죠. 순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붙어가고요. 듀얼인 라인 패키지다. 딥 타입이라는 의미, 양쪽으로 라인으로 이제 양쪽 라인으로 라인이 나와 있는 형태다. 그래서 듀얼 라인 패키지 타입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현재 다리가 꺾어져서 이제 밑에 붙어 있는 형태고, 번호 다 붙었죠. 인덱스 홈 커너 14번 핀, 총 14핀짜리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IC 내부 회로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안 속에 이렇게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로는 앞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트랜지스터 구조로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LED 다이오드 구조나 뭐 이런 구조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안에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리소자면 논리소자 심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 부분이 이제 여기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원 부분은 회로 이 패키지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회로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논리를 배울 때 참과 거짓의 논리 뭐 이런 논리를 배울 때 그냥 뭐예요? 입력 대비 출력 상태만 변화되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죠. 전원 부분은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회로 설계를 할 때 이렇게만 표시하니까 전원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반드시 이거는 이야기가 없어도 달아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GND는 당연히 이제 접지고요. 그 다음에 VCC는 오벌트고요. TTL은 오벌트가 정식 전압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CMOS는 이제 여기가 VSS,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VDD, 이제 이런 용어를 붙여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의미를 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 안에 요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항 거쳐서 신호를 주고 그 신호가 이쪽 두 번째 주고 두 번째 준 신호가 또 여기 주고 이 신호가 이렇게 휘득된다라고 가정하면 요 신호의 이제 회로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고 2번으로 들어가서 3번으로 나오고 3번으로 나온 게 4번 5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6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원이었었죠. 그래서 전원은 당연히 이렇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원래는 이제 이게 다 아니고 여기다 콘덴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무극성 콘덴서 중에 바이패스 콘덴서 이렇게 달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04 콘덴서를 달아야 하고요. 104는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예요? 0.1 마이크로페럿 콘덴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콘덴서를 반드시 달아줘야 하고요. 반드시까지는 필요 없지만 사실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려면 전원과 저런 사이에 이렇게 이제 노이즈들이 발생하는 거를 얘가 바이패스 시켜서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오랄 불필요한 입력핀들은 다 0으로 하지 않으면 동작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그 앞에 사용하는 핀하고 사용하지 않는 핀들이 존재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또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핀들을 별도로 접지나 이제 접지 쪽에 다 붙여 놓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다른 영향을 미칠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정논리 부논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이 신호, 그죠? 하이, 이제 하이가 있어요. 이제 하이 신호나 로 신호를 가지고 구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IC 입장에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IC가 있으면 IC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신호가 안쪽으로 흘러서 어쨌거나 여기 접지가 있다 했잖아요. 아까 GND. 이 GND라는 단자는 각각의 핀에서 들어오는 전류를 이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VCC가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VCC 전원. 이 전원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외부로 나가는 거다.
그럼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핀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얘 자체가 메인이 돼서 그 메인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흘러 나갈 수가 있고요. 이건 흘러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접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LED를 내가 만약에 제어를 할 때 낫게이트를 제어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하이를 줘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로가 나가는 거죠. IC 다리에 로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로가. 그러면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동하는 방식을 이제 불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논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IC가 있으면 IC의 다리에서 내가 여기다가 하이 신호를 그러니까 로 신호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하이가 나가죠. 그러면은 이제 하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이거는 이제 IC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전류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이제 요 IC가 만들어질 때 요 IC 다리 하나에 흘러나가는 전류, 흘러 들어오는 전류, 이 두 가지 전류가 무한장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뭐 거의 들어가는 건 10mA까지도 흐르는데 나가는 건 4mA 미만이에요. 거의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하면 거의 이제 구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전류적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회로가 구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할 때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이제 정논리 분원리의 개념 플러스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게 이제 전류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하이 로만 생각을 해서 구동을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회로가 구동할 때는 구동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잘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잘 결정을 해서 해야만 되고요. 뭐 다 만들어 놓고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잘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작시켰더니 배터리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에 대한 논리의 등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기본 회로 중에 AND, 그 다음에 NOR, AND, OR, NOT 게이트 같은 게이트의 소자들. 게이트는 입력 대비 출력이 즉각 반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난드 게이트 자체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력이 몇 개냐. 앞전에 배웠던 건 우리가 입력이 2개 했었잖아요. 그렇죠? 입력 대비 출력 이렇게. 이제 입력이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가 있고 입력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TTL 시리즈 중에 안에 이제 보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형은 이렇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개, 3개, 2개, 1개, 1개. 1개인데 핀수가 더 많아졌죠. 그죠? 시리즈마다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거는 내가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모델을 그 TTL 시리즈에서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내가 이제 기본적인 거 하나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만 우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형태 낸드 게이트를 입력이 3개짜리인 낸드 게이트의 회로 동작 회로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 000일 때는 0, 001일 때는 1, 000, 1000일 때는 뭐 이렇게 나와라.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입력이 이렇게 다 1이면 낫게이트가 있으니까, 낫게이트 빠지면 반대로 되겠지만 낫게이트 있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어느 하나가 0이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면 뭐다? 출력은 무조건 1이다. 원래 낫게이트를 빼면 어떻게 돼요? 낫게이트를 빼면 이제 0000 엔드게이트처럼 다 0이고 마지막만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의 반전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볼로는 이렇게 A, B, C, D 곱으로 나타나고 위에 바를 그린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동작회로는 뭐 이렇게 와요. 그 다음 노아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게이트도 이제 여러 개,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쓸 건지는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뭐 좀 이제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뭐 이렇게 4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 번호는 74LS08, 74LS11, 74LS 뭐 2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OR 게이트도 마찬가지. OR 게이트하고 OR 게이트도 이제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얘도 낫 게이트인데 낫 게이트는 이제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할 때 1이면 0, 0이면 1. 뭐 6개 중에 1개만 써도 되고 6개 중에 6개 다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저 뒤에 또 약간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하나 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낫게이트에 앞에 동글배기가 없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동작은 어때요? 동작은 낫게이트는 여기가 하이면 여기가 로우면 여기 이제 하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반전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하이면 하이, 여기는 로우면 로우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얘 같은 경우 낫게이트가 없으면 그러면 왜 이걸 쓰느냐? 동작이 그대로인데 이 이유는 입력에 대한 신호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는데 얘가 이 신호가 입력 신호가 약해진 경우가 있어요. 들을 때 뭐 이렇게 좀 낮아졌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원래 신호처럼 이렇게 쭉 올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신호 증폭 개념처럼. 그래서 멀리 또 다시 안정적인 그런 회로 신호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버퍼고요. 이걸 이제 버퍼라고 하죠. 버퍼도 회로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두 가지 차이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아주 잘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뭐 버퍼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호 증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였었죠? 전류였었잖아요. 전류. 내가 요 한 선에 라인에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이 전류가 좀 약한 경우들도 얘를 통해서 지나가게 돼서 전류를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힘을 얘가 더 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적인 그런 전류 중폭 개념, 아니면 전류 드라이빙,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얘가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전압을 내가 원하는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가 또 한 가지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뭐냐면 전압 레벨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신호가 이렇게 이제 높아요. 5V야, 5V. 5V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3.3V로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다운 시켜주는 거죠. 출력을. 아니면 반대로 3.3V를 3.3V의 이 신호를 다시 5V로 끌어올려주는, 이렇게 5V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로도 써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왜 필요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모든 우리 반도체 수자는 CMOS 타입의 그런 전압, 그 다음에 TTL의 전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CMOS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격 전압을 3.3V로 고정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TTL은 무조건 5V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 전압이 안 맞아서 중간에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압을 이제 약간 순서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존재하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버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퍼는 뒤에 또 나오긴 할 텐데 그때 다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뭐 용어는 좀 알아둘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요 회로까지 뭐 굳이 설명하면 복잡할 수가 있어서 우선 오픈 컬렉터 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반도체 IC가 탄생을 했을 때 요 출력 단자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요 출력 단자, 이제 이 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출력 핀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 회로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느냐, 이런 차이인데,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 출력 단자의 축이 여기 보면은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쪽에 붙어 있어요. 그죠? 출력이 컬렉터에 있죠. 근데 요 컬렉터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앞전에 트랜지스터 배울 때 컬렉터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전원이 베이스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타고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접지로. 그죠? 근데 얘가 출력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 얘는 신호가 흘러 들어가는 거는 되겠지만 흘러 나오는 거는 못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흐를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얘는 당연히 여기 컬렉터에서 뽑았지만 윗단에 회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항이 하나가 붙어 있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죠. 이해가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IC가 만들어질 때 이런 타입으로 만들 거냐, 이런 타입으로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픈 컬렉터 뭐 토템플형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 IC가 만들어질 때 같은 논리 게이트라고 해도 와 논리 게이트라고 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오픈 컬렉터 타입이 있고 토템플형이 있고 두 가지 아시겠죠? 근데 차이는 뭐다? 이렇게 출력 단자에 회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해가죠? 그랬더니 출력이 문제가 생겼죠. 얘하고 얘는 뭐 문제 없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출력을 했을 때 하이로 나갈 거냐 로로 나갈 거냐가 모르게 됐죠. 근데 얘는 출력이 명확하죠. 하이로 나갈 수도 있고 로로 나갈 수도 있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컬렉터 타입들은 출력 단자의 이 컬렉터 단자 쪽에 회로가 없어서 반드시 뭐다? 이와 같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저항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래야 여기 출력이 하인지 론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오픈 컬렉터는 이 컬렉터 단자 쪽이 열려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오픈 컬렉터라는 용어를 써요.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돼요. 모든 IC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오픈 컬렉터 타입들은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외부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 이렇게.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여기가 하인지 로인지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저항값은 R값은 여기에 흘러야 하는 전류에 따라서 이제 저항값을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한 10kΩ, 10kΩ짜리 이제 붙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컬렉터의 의미가 뭔지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요 회로는 그냥 전체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굳이 이거를 이해하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요 출력 단자의 차이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나갈게요.